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기존의 원룸이 많이 모여있는 지역이 신축을 하기가 좋을지, 아니면 원룸은 많지 않고 부엌들이 많이 있는 곳이 신축을 하기가 더 좋을지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는데, 오늘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두 가지를 한번 비교를 해 볼게요. 이 A 부지와 B 부지가 있는데, 이 사거리를 끼고 A는 인근에 구축이 많이 있는 신축 부지고, B는 인근에 신축 건물이 많은 부지예요. 여러분들은 어디가 원룸을 신축하기에 좋다고 생각이 드시는지요? 자, 월세 수요나 월세 금액이 대등하다는 전제하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처음 신축하시는 경우라고 하면 인근에 구축이 많은 A 부지가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B를 선택을 합니다.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자, 만약에 그림처럼 여러분이 A 부지를 선택을 했다면 여러분들이 신축을 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러분들의 경쟁 상대인 새로운 신축 원룸 건물들이 생길 때 그 경쟁 상대들은 여러분의 건물보다 한 가지 아주 큰 무기를 가지게 되는데요. 그건 바로 여러분이 지은 건물보다는 무조건 신축이라는 겁니다. 특히 이 사거리에 지하철역 같은 것들이 있고 내가 지은 건물과 지하철역과의 사이에 구축이 많이 있다면 이 몇 년 후에는 이 구축들이 신축으로 바뀔 것을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죠. 이 구축은 오래된 단독주택이나 오래된 다가구 주택, 20년, 30년 된 이런 구축들은 보실 때 얘를 나대지로 보셔야 돼요. 빈 땅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심지, 특히 서울의 도심지 같은 경우에는 신축을 위한 토지를 산다는 게 그냥 빈 땅을 산다는 게 아니거든요. 오래된 구축, 오래된 단독주택이나 오래된 다가구 주택을 매입을 해서 철거를 하고 새로운 건물을 짓기 때문에 구축들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그걸 나대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구축들이 이제 다세대 빌라라고 하면 또 얘기가 달라지죠. 다세대 빌라는 건물의 주인이 여러 명이 있기 때문에 신축으로 바뀌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A 부지에 내가 만약에 신축을 했다, 그러니까 구축들이 많이 있는 데서 내가 신축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지역에서는 오랫동안 갖고 있을 게 아니고 준공 후에 빠른 시간 내에 매각을 해야 됩니다. 아직 주변에 신축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신축을 찾는 임차인이 많고 또 신축의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이 주변의 구축이 신축으로 바뀌기 전에 매각을 하면 잘 팔릴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인근에 신축이 많은 B 부지를 볼게요. 인근에 신축이 많이 있는 지역에서 신축을 하게 되면 가장 첫 번째로 맞이하게 되는 가장 큰 장점이 일단은 신축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시세 파악이 쉽고 또 정확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신축이 그 인근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장점, 더 큰 장점은 이 내가 지은 건물이 10년 후에도 또 20년 후에도 그 동네의 건물들이 철거가 되기 전까지는 신축이라는 타이틀을 계속 가지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변에 신축 건물이 이미 많이 있는 상태에서 그 이후에 내가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1년 전에 지은 건물, 2년 전에 지은 건물보다는 내 건물이 항상 신축인 거죠. 이렇게 되면 임대를 할 때도 신축이고 또 통매매를 할 때도 상대적으로 신축이기 때문에 항상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근 건물들도 신축을 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부수고 다시 지을 확률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이런 경우라면 장기간 수익형 부동산으로 가지고 가는 것을 염두에 두셔도 좋습니다. 자, 오늘은 인근에 구축이 많은 신축 부지와 또 인근에 신축이 많은 신축 부지를 두 개를 비교를 해봤는데, 물론 이것 말고도 고려해야 할 다른 변수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이런 관점에서 신축 부지를 비교해 보시는 것도 여러분들이 신축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실수를 줄이는 한 가지 팁이니까 오늘 영상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